현재 인천공항이 감동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각종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천공항이 이만큼 감동을 안겨주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은 하나둘씩 국가가 마련해준 전세계를 타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자로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탈리아에 있던 교민들이 인천공항의 전세계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가 열리고 하나둘씩 모습을 보였는데 마스크를 하고 힘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은 매우 밝아 보였으며 감격에 찬 모습입니다. 교민, 유학생, 한국 주재원 등 우리 국민 309명은 밀라노 공항을 출발한 보잉 747기를 타고 오후 2시 3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기준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동했으나 표정에는 안도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귀국한 이모 씨는 이탈리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한국에 와서 안심이라며 이탈리아에서 인천까지 편도 200만 원이 조금 넘는 비행기 표지만 몸에 이상 있을 때 병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다며 한국은 병원에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점이 크게 안심이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왔습니다. 5살 아들과 함께 귀국한 김씨, 홍씨 부부는 처음에는 민간에서 전세계를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각국 공항을 주선하고 몇백 명을 태우고 하며 이렇게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국력이 힘이더라 라고 정부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실제 각 국가에서는 전세계는 고사하고 자국조차 신경 쓸 틈이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교민을 대거 실어오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조차 더 이상 유럽에서는 국가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 중 유학 중에 귀국했다는 20대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모두 관련 수칙을 잘 지키고 있고 현재 자신들도 정부의 수칙을 이해한다며 임시생활 시설에서도 방침을 잘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다른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인천공항의 와이파이가 핸드폰에 뜨는 순간 울컥했다면서 한국이 현재 전세계 최고임을 의심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안도감을 준 적이 없었고 자신을 기다려준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서 연신 인사를 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교민 26명이 한국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주 마다가스카르 한국 대사관 임상우 대사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라크, 콩고 등 어려운 곳 근무를 많이 했는데 마다가스카르에 와서 교민들을 전세계로 대피하게 됐다면서 정말 다행이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공항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며 귀국길에 안심하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교민들이 감정이 북받치는 것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안도감도 있지만 현지에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등 서러움도 동시에 느껴져 감정이 소용돌이쳤다는 소감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와 유럽 등에서는 한국인이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려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안 그래도 한국행을 서두르던 차에 더욱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한편 국가의 정체상 이렇게 전세계를 활용치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접근 불가능한 러시아에서는 교민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전세계를 파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든 이들이 31일간 의무적으로 집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대한 강력한 법률이 채택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당국은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후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유학생과 많은 교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느끼는 감회가 저절로 애국심이 나게 만든다며 한국이 나의 조국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뷰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 불, 공기, 흙 이 4가지 원소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비율을 바꾸면 다른 물질이 될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즉 1kg에 10만원도 하지 않는 납을 1kg에 6,700만원에 달하는 순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는 연금술이라 부르고 있고 연금술을 부리는 사람을 연금술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납덩어리를 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 자체는 지금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해야 하는 이론이지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여기며 그의 사원소설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는 연금술 과정에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재 기술로는 다른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화학자가 밝혀낸 방식은
백금에 방사선을 쏴서 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발명한 박테리아를 사용한 금 제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금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연금술이 막 생겨난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은 꿈도 꾸지 못했고 결국 금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철을 금으로 만들려는 과정에서 황산과 질산을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화학이라는 학문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금술이 화학의 아버지인 셈이죠. 이러한 연금술의 뜻을 그대로 담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우리말로는 연금술사 프로젝트를 깜짝 공개하였습니다. 지난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는 총 6개였는데요. 1분 충전으로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 공기정화 자동차, 100m를 7초에 주파하는 로봇수트,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 효율 30%를 극복, 투명한 태양전지, 카르노 효율 한계 근접하는 히트펌프,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소들과 대학들이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잡는 기술에서부터 선진국을 초월하는 기술을 해서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그런 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를 합니다. 라며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의 2020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0개의 테마에서 무려 60개의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1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는 118억 원, 중장기적으로 6천억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빨리빨리 민족의 탑 오브 탑이 바로 한국이죠. 6개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중 5번째가 바로 투명한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국이 실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즉 연금술사 프로젝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잡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99.999%이지만 그 과정에서 혁신을 찾자는 것이었는데 한국이라는 이 어메이징한 나라가 또 한 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원래 태양전지는 이렇게 검푸른 색으로 건물 지붕이나 사막 아니면 시골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땅에 한정되어 설치되었고 특히 건물 지붕에 달린 태양전지를 보면 보기 흉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투명한 태양전지는 흉측한 검푸른 외관을 완전히 투명하게 고쳤기 때문에 건물의 창문과 전자장치의 투명한 기판에도 장착되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투명해진 것이 아니라 유연한 고분자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양이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한데 빛까지 흡수해 에너지를 만들고 유연하기까지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기술이죠. 이번 연구를 주도한 울산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의 최경진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태양전지는 건물이나 차량 유지는 물론이고 휴대용 전자장치 등에 적용될 것이라 전했는데요. 네이처가 출판하는 빛, 과학과 응용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전세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정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불행히도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태양전지는 암흑에 가깝고 불투명하다. 그런데 한국의 울산과학기술원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은 투명한 태양전지를 만들었다고 전했고요. 사이언스 데일리는 한국의 연구원들이 태양전지를 불투명해서 투명으로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다. 자연적으로 불투명한 결정질, 실리콘을 투명한 태양전지로 만드는 것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다며 한국의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극찬하였습니다. 여기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4번이죠.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 효율 30% 극복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도 한국이 이미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의 이론적 최대치가 29%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요.
에너지 변환 효율이 10%인 태양전지를 지구 전체 면적의 0.1%만 깔아도 지구에 사는 75억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부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 효율은 26.6%인데요. 목표치인 30%를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2배 수준인 45%도 넘길 수 있는 2차원 물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 나노구조물리연구단의 이영희 단장 연구팀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자의 움직임을 펜토초 단위로 분석, 즉 100조분의 1초 단위로 전자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꿈의 2차원 물질에서 태양전지 효율을 무려 46%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는데요. 공개되자마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리면서 전세계 과학자들로부터의 박수와 함께 에너지 업계에 기쁨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한국이 나머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인 1분 충전으로 600km 주행 전기차, 100m를 7초에 돌파하는 로봇슛, 그리고 공기정화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어버리기까지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더 이상 이미 한국이 세계 1위 분야인 반도체, 조선,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의 경제를 의존하지 않고 다른 미래 유망 산업들에서 미국과 유럽의 기술력을 단숨에 넘어서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 그리고 전 세계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일들을 과감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한국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치면서 기적 같은 연금술이 실제 일어났고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이죠.